네, 안녕하세요. 올찬이원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스네피 주사, 성상신경 차단술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좋은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인지, 그리고 좀 비슷한 치료 방법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율신경失調症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보면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직접 겪었고 이렇게 불편했던 질환들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비슷한 질환들로 내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되게 힘든 것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 제 질병 극복 스토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나도 치료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 전에 사실 바로 이렇게 한의원으로 내원하시기보다는 대부분은 신경과나 신경정신의학과 이런 쪽을 좀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시술을 받거나 약물들을 복용하시고 오시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스네피 주사 맞아보라고 하던데요. 스네피 주사 맞으면 자율신경이 좋아진다던데요. 성상신경 차단술 그리고 스네피 주사 맞았는데 정말 경과가 좋았어요. 근데 지속이 이런 이야기들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저도 해당 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 힘들었던 시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예전 제 사진입니다. 당시에 제가 2달 만에 체중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 지금이랑 많이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때 암이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암일 수도 있겠다. 대학병원에서 해서 바로 저는 마취도 안 하고 내시경 바로 꽂고 혈액 검사하고 CT도 바로 찍고 해가지고 일단 이 염증 수치는 많이 올라가 있으나 암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받고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지금 쓰러졌을 때였어가지고. 근데 환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저랑 비슷한 상황인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궁금하신 사항들 좀 더 이렇게 풀어드릴 건데, 스네피 주사, 그러면 어떤 치료인가? 라고 봤을 때, 특히 등 쪽에 있는 흉추에 있는 교감신경절, 교감신경절은 등 쪽과 목 시작 부위에 많거든요. 허리의 상단부에도 있습니다. 요게 교감신경인데, 요쪽에 있는 성상신경절부터 교감신경절들, 특히 각 장부들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영역까지 이 주변에 약물들, 일반적으로는 포도당 수액을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칵테일 요법, 성능 요법으로 리도카인 같은 마취용액이나 스테로이드 등을 필요에 따라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절의 과도한 긴장을 낮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 신경과 병원, 통증의학과 이런 데서 진행이 되고요. 교감신경 항진에 따른 증상들, 안면홍조, 자율신경 불균형 증상으로 인한 재반 증상들, 이명, 잘 안 낫는 비염, 특히 혈관운동성 비염, 소화불량, 그리고 브레인 포그 이런 증상에서 혹은 통증 질환에서도 많이 씁니다. 일명 통사치료 하는 곳에서 많이 써요. 통증 치료. 근데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 특히 초기 긴장 상태에서는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경과 많이 보십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확 가라앉고 편해지는 느낌을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증상이 자율신경실조증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단계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1단계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시기, 2단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항진되는 시기, 3단계는 부교감신경이 저하되면서 몸이 전반적 신경 저하 대사가 떨어지는 시기, 4단계는 모든 신경이 다 떨어지는 시기. 그거에 따라 증상 양상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다른데 환자분의 양상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차단술이나 스네피 주사가 그러면 다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좋고 어떤 분들은 조금 그런데요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핵심은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그로 인한 단계별 절차로서 자율신경 불균형 증상, 실조증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 증상이 부교감 이 신경계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작동하다가 이게 균형을 잃으면서 불균형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슨 이 교감신경이 흐트러지는 것부터 시작은 하겠지만 부교감신경에서도 분명히 불편함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소화불량 혹은 멍하다든지 아니면 소변 쪽 이런 비뇨생식기계통 질환이라든지 호흡 쪽 증상들 이런 것들을 다 유발하는 거는 사실은 불규칙하고 잘
주무시지 못하는 것들, 불면, 스트레스, 과로, 야간 근무 이런 걸로 리듬이 깨질 때 나타나는 건데 교감신경 쪽만 이렇게 뭔가 막아주거나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 쪽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화기 증상, 비뇨생식기 증상 등등이. 해서 스네피 주사나 성상신경 차단술은 주로 교감신경 영역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맞는다 혹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좀 오래되고 불편함이 오래돼서 부교감신경의 저하까지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면 주로 1, 2단계에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3, 4단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조금 경과상으로 좋지 못한 경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차단을 시켜서 신경 항진을 내려주는 시술뿐만이 아니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방식,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현대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도침치료라고 하는 방식은 신경절의 압박을 푸는 거예요. 아까 스네피 주사가 이게 심파세틱, 인트랩, 포인트, 인젝션이거든요. 그 말 그대로 풀어서 보면 교감신경절에다가 신경 압박이 있으면 이 부위를 주사요법으로서 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의원에서는 물론 주사요법으로 쓰는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풀어드립니다. 압박을 풀어드리고 약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압박이 돼서 기능이 오르거나 내려서 불편한 증상을 모두 케어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쌍방향적인 조절이 된다. 그리고 해당 시술 부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환자분에 맞는 성향에 맞는 체질에 맞는 병증에 맞는 약침을 주입해서 신경 흐름을 안정시키고 재생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질 균형 한약이에요. 환자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잘이 돼야 자율신경이 균형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율신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질을 조절하는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제가 체질 전공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중에 기능적인 치료 방식에 대해서는 이 체질 한약을 쓰고요. 구조적인 치료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침요법과 신경절 약침요법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을 잘 구분하고 구조적인 신경 압박이 어디가 있는지, 특히 교감신경뿐만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에서도 어디가 있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부도 했고 치료를 받았고 좋아졌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절 쪽에 자극을 줬을 때 불편함이 조금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에서는 부교감신경 쪽에 대해서도 자극 주는 거를 좀 봐야 되고요. 그 전에 체질 진단과 내가 교감, 부교감 중에 어디가 항진되거나 저하되어 있는지 이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야겠고요. 세 번째로는 기능적으로 풀어내야 될 것들은 한약 처방을 좀 써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스네피 주사랑 성상신경 차단술의 장점과 그리고 약간의 불편한 점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김 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